지난 4일 서울시의회가 다문화 가족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류에 힘입어 한류 스타 메이크업 강좌 등 다양한 한류 체험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제5회 이민다문화 교육정책 포럼에서 현장학습장의 체험활동 교육 모델화가 제시됐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부터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까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가 지난 4일 중구 서울시 의회관에서 다문화 가족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다문화 가족의 생애 주기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라는 표어로 지난 4일 서울시 다문화 가족 정책 토론회가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제2차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의 방향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만간 이제 서울시가 제2차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기본 계획안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 기본 계획안에 제가 생각하는 이런 함께 공존하고 또 함께 내일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지원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또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의원, 다문화 가족과 청소년, 시민 등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발제자와 토론자로는 서울시 공무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교수 등 각계각층의 대표 6명이 참여해 질의응답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점이 사실 전문가들이나 정책 관계자들로부터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외국적 동포 이렇게 체류 자격별로 좀 갈리는 정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생애 주기라든지 이주 단계나 아니면 서울 거주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에 두고 연구를 진행을 했고, 토론회에서는 사례로 살펴본 결혼 이주 여성의 일자리 문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현장에서의 다문화 정책의 한계점이 지적됐으며 지난 2014년 발표한 다같이 서울 마스터 플랜을 재정비하기 위한 방안들이 발표됐습니다. 아울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 학업 중단 등의 어려움에 대한 정책이 더욱 사려 깊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족 정책이라고 해서 따로 구분 짓는 그런 정책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미국 같은 데나 캐나다 같은 데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민 정책, 국민 정책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구분되어 있는 게 많이, 청소년 중심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체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게 나오고, 다문화 가족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외에도 토론회에서는 사례로 살펴본 결혼 이주 여성의 일자리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결혼 이민자 취창업 센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상이 결혼 이주 여성으로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남성은 좀 모집을 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성평등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여기서 좀 다뤄주셔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번 서울시의회 정책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보다 내실 있는 다문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한류 스타들의 메이크업 노하우가 궁금하신가요? 한류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류 스타 메이크업 강좌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발라보고 한류 스타일 메이크업을 따라해보는 이들은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이곳은 서울시와 한 화장품사에서 진행하는 한류 스타 메이크업 강좌 현장으로 지난 4월부터 격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강좌는 매시간 신청자가 정원보다 2배 이상 몰리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즘 K-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에 힘입어서 이런 한국의 메이크업이라든지 다른 부분들까지 다 인기가 있지 않나 싶어요. K-팝 아이돌의 무대 메이크업부터 인기 여배우들의 일상 메이크업까지
화장법의 특징을 알려주는데요. 평소 좋아했던 걸그룹 레드벨벳의 화장법을 알게 돼 흥미가 더해집니다. 깨끗한 피부 표현, 얼굴이 작아 보이는 입체 화장, 애교살을 강조해 어려 보이는 효과까지 더해주면 한류 스타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Me and my friends really like K-beauty products, and they're becoming very popular in America. So we wanted to come and try a class in order to learn more about it. I think K-beauty is really advanced. They're like set the tone for all of the other countries, and then we really look up to their beauty. But their style is just a little different, but like their foundation and everything is really good. 한편 올해 1월에서 3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은 303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류 체험을 원하는 관광객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서울시는 메이크업 강좌 이외에도 다양한 한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류 드라마에서 보았던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증강현실 체험을 통해 K-팝 아이돌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류 체험 등 서울만의 특별한 관광 콘텐츠를 지속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 욕구에 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다문화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이민, 다문화 체험 활동 교육 현장 학습의 모델화가 제시됐습니다. 김종현 PD입니다. 지난 4일 제5회 이민 다문화 교육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발제에서는 현재 체험활동 교육을 시행하는 각 기관들의 프로그램 발표가 진행되었고 사단법인 백투에덴 힐링문화협회에서는 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건강의 중요성을 말했으며 국제구호개발 NGO 휴먼인러브는 다문화 학생과 내국인이 함께 진행하려는 동화책 제작과 봉사단 운영을 통한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과 내국인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같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하다 보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고 그것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저는 휴먼인러브에서 중증 시각장애인 도시락 배달 봉사에 참여를 했는데요. 한 번, 두 번씩 학교에서 동아리에서 같이 나가다 보니까 그분들과도 이제 친해지게 되었고 이제 도시락 배달 봉사를 감으로써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같이 저희랑 봉사를 가니까 그분들에 대한 저의 편견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고 그분들과 가니까 훨씬 더 많은 문화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포럼은 다문화인의 현장 학습장에 체험활동 교육 모델화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관 운영자와 개인, 가정, 집단, 체험자가 모여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포럼이 잘 돼서 우리나라 그 이민 다문화 가정 그 자녀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차별 없이 그렇게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의장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학 정지훈 교수는 국가직무능력 표준 시스템 방법에 맞춰 설계한 다문화 전문가 직무를 전했으며 이에 따라 미래의 다양한 인력들을 필요에 맞게 성장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제5회 이민 다문화 교육정책 포럼을 통해서 다문화인들의 전문적인 취업을 위해 더 나은 교육 지침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다문화 뉴스 김종현입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달 29일 제한 외국인과 광주 전남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로 구성된 글로벌 서포터즈 테이스트K 3기 출범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테이스트K는 말레이시아, 인도, 미얀마 등 20여 개 시장 다변화 대상 국가에서 온 유학생, 주재원, 셰프 등 한국 농식품에 애정이 많은 15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SNS 콘텐츠를 통한 한국 농식품 홍보를 비롯해 훗날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동안 경험했던 친근함과 에피소드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K푸드 소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립생태원이 외국어 해설사 인증제를 통해 합격한 9명의 이주 여성들을 지난달 27일 외국어 해설사로 위촉했습니다. 외국어 해설사 인증제도는 다문화 가족 해설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날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4개 분야 9명의 외국어 해설사가 위촉됐으며 이들은 국립생태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에서 외국어 생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본 해설사로 위촉된 내기시 나오코 씨는 전국의 다문화 가족들에게 생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글로컬 이슈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영화 사상 처음 칸 영화제 최고 영예를 안으면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칸 영화제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이름은 맨 마지막에 불려지며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봉 감독은 칸 영화제에 초청된 쿠엔틴 타란티노, 페드로 알모도바르 등 세계적인 거장 감독들의 작품 20편을 제치고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황금 종려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우리 사회, 나아가 전 세계에 보편화된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블랙 코미디 방식으로 풀어냈는데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잘 짚어내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한국 영화가 세계 3대 영화제 최고상을 받기는 2012년 김기덕 감독이 피에타로 베네치아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이후 7년 만이고요. 칸 영화제 본상 수상은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가 각본상을 받은 뒤 9년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기생충이 국내 흥행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개봉 4일 만에 300만 명을 돌파해 블록버스터와 맞먹는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영관에서 영화 기생충을 찾는 외국인 관객을 위해 특별히 영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I feel like the concept was really good. I did not expect the ending at all. I was really shocked. We also have rich people in America and housekeepers and all that such stuff, so I could see this situation happening in America too, so it didn't really feel too strange. But the storyline was definitely crazy. 세계적인 거장 반열에 오른 봉준호 감독이 앞으로 풀어낼 작품 세계가 기대됩니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를 가로지르는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 33명, 헝가리인 2명을 태운 유람선이 지난달 29일 침몰해 다수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번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만큼이나 헝가리 국민들도 애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뉴브강 주변에서는 헝가리 국민들이 아리랑을 부르며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은 엄마부터 백발이 된 노인까지 손에는 악보 하나를 든 채 서툰 한국어로 아리랑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다리 위에는 사고를 추모하는 촛불과 국화꽃이 자리하고 있고 바로 옆에는 태극기까지 걸려 있습니다. And I learned the song from YouTube, and I wanted to show compassion and just show that we are very sorry. 이들은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 정부 당국에서 관리를 잘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도 나타냈습니다. 다뉴브강은 사고 당시 줄곧 내린 비 탓에 강물은 크게 불었던 상태고 그만큼 유속도 빨랐는데요. 날씨도 굳었지만 추돌한 대형 크루즈선의 선장의 부주의가 이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뉴브강 주변과 주 헝가리 대사관 앞에 쌓이는 추모의 촛불과 국화꽃. 손편지들만큼이나 헝가리 국민들도 한국인 관광객들의 안타까운 참사에 애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세력이 약진한 것과 관련해 인종주의와 무관용의 부상을 경고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이래 전쟁과 기아 등을 피해 고국을 등진 이주민들을 선진국들이 따뜻하게 환영해 줄 것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는데요. 하지만 교황의 바람과 달리 지난달 열린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교황청을 품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강경 난민 정책을 앞세운 극우 정당 동맹이 34%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최대 정당으로 올라섰고 유럽 주요국에서 반난민 정당들이 대거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간 지난달 27일 세계 이주자 난민의 날 메시지에서 소외된 자와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에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이어 어려움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도록 강렬한 욕구를 갖게 하는 연민을 가지고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다가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컬 이슈였습니다.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의 다문화 전혀 학생들이 학년별 공동체 프로그램에 나섰습니다. 다솜고는 해마다 2박 3일의 학년별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수련과 한국 전통문화체험, 제주도 유네스코 문화 등을 탐방해왔습니다. 올해 1학년은 산악활동체험과 카누타기 등을 실시했고 2학년은 한옥마을과 레일바이크 체험, 담양 중록원 등을 견학했습니다. 또한 3학년은 졸업여행과 더불어 제주 국립박물관을 시작으로 성산 일출봉과 우도 탐방 등을 실시했습니다. 대전 대덕소방서는 다국어 소방안전 매뉴얼을 제작하고 관내 다문화 가정의 소방안전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다국어 소방안전 매뉴얼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8개국 언어로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을 담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관공서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등 외국인들이 거주, 근무하는 장소에 비치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대덕소방서 관계자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들의 화재 대응 능력,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고 소방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가 지난 1일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위한 같이 걸을래 걷기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다양한 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열렸습니다. 걷기 대회는 코스별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미션과 보물찾기가 이루어졌고 버블쇼, 벨리댄스, 페이스 페인팅, 요술풍선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지난 31일 싱가포르와 부산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부산광역시 창의공항그룹, 한국공항공사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실크에어는 부산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두 지역은 앞으로 1년간 항공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성공적인 노선 정착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실크에어가 싱가포르, 부산 노선 운항권을 배분받으면서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TV 시청자 여러분, 명지산업대학원 정지훈 교수입니다. 민방위 기본법 및 2019년 행정안전부 민방위 교육 지침에는 인권, 교육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민방위 강사의 강의를 모니터링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고양시 민방위 교육장에서는 성경승 시민안전과 민방위 교육 담당자가 2019년 강의 평가와 면접을 실시하여 선발한 민방위 강사의 실제 강의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를 평가위원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모니터링을 한 평가위원들은 민방위 대원 기본교육 강의실 평가 후 세계조로 나뉜 민방위 대원들과 함께 순환교육으로 심폐소생술과 화생방과 화재 대피 교육 강의실로 이동해가며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민방위 교육장에서 시민안전체험관을 목요일과 금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체험 실습장은 연기피난체험, 화재 진압체험, 구조군안체험, 완강기 탈출체험이 민방위 대원들에게 실제 교육되고 있습니다. 현 글로벌 시대의 각 거주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민, 다문화 이주민이 한국인이 되고 되어가고 체류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의 안전교육이 되고 있음은 내국인 국민과 이민 다문화 이주민이 서로 안전체험이라는 어울림으로 동질감을 만들어가게 해줍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이민 다문화 이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고양시라는 거주 지역을 만들어가며 교육계, 학교, 또한 청소년들의 안전교육 체험학습장으로 고양시 시민안전체육관 활용을 강조해 봅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안성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안성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주제는 붕어빵 우리 가족으로 가족이 함께한 행복한 순간을 담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19 인구교육 창작동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주제로 하며 우수작은 동화책으로 출간돼 전국 도서관과 학교 3,000곳에 배포됩니다. 다문화TV와 탈모 전문 의료기관이 함께한 두 번째 고래의 꿈 캠페인 탈모 고민 해결 건강한 다문화인 만들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탈모 고민이 있는 다문화인에게 의료 지원이 이뤄지며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T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의 해수욕장은 지난 1일 개장해 때이른 무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햇볕이 강한 날에는 되도록 야외보다는 실내 활동을 하길 바라고 탈수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